안녕하세요.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 노트 필기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2단원 자연환경과 인간, 그 중에서 첫 번째 자연환경과 인간 생활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지난번 수업에서 우리 기후에 따른 인간 생활의 차이에 대해서 배웠죠. 오늘은 지형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지형에 따른 인간 생활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형과 인간 생활을 서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산지지역과 평야지역, 해안지역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의 자연환경에 어떤 식으로 변화가 이루어졌는지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수업 마치겠습니다. 먼저 산지지역부터 볼게요. 산지지역은 우리가 산에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잖아요. 산지지역의 특징은 사면이라는 건 경사면을 말하는 겁니다. 사면은 경사면을 말하는 거고요. 경사면의 경사가 급한 지역도 있고 또 해발고도가 산지는 높게 나타나죠. 해발고도가 뭔가요? 여기 보면 바다에서 이렇게 점점점점 쭉 선이가 있죠. 바다에서 바다 수면을 기준으로 얼마나 높이 떨어져 있는가, 요것을 해발고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출발한 높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쉬울 것 같아요. 해발고도가 높은 곳은 아무래도 자외선도 세고 뭐 해서 살기 안 좋은 경우가 좀 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생활 모습을 볼게요. 이런 곳에서는 주로 이제 밭농사를 예로부터 많이 했습니다. 물을 대기도 쉽지 않고 이렇게 흙이 많고 경사가 있기 때문에 물도 이렇게 쉽게 흘러내려가 버리니까 감자나 뭐 옥수수 이런 것들, 우리나라도 산지 지역에 가면 뭐 감자나 메밀 이런 것들을 소규모로 기르는 곳들이 많죠. 그리고 산에 있는 자원, 인산자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나는 것들을 채취해서 전통적으로 살아갔고요. 이 산지 지역 중에서도 토지가 좀 발달한 곳은, 토지라는 건 풀밭을 말하죠. 가축들이 풀을 먹고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저 예전부터 다른 나라의 높은 고산지대에서는 가축을 기르기도 했습니다. 라마나 알파카 이런 친구들 알죠? 라마는 주로 짐 운반용으로 많이 썼고요. 알파카는 이제 털이나 가죽 고기를 얻으려고 많이 사육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네들로부터 뭐 고기나 젖, 가죽을 얻었다. 이렇게 적어줄게요. 이것도 젖과 고기를 얻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해발고도가 높은 곳은 좀 특징이 하나 나타나는데요. 이 그림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이 열대기후 지역이라고 한번 여기를 가정해 볼게요. 여기에 지금 있는 곳은 열대기후 지역인데, 열대기후 지역, 우리 지난번에 수업을 안 듣고 오신 분 한번 듣고 오시고요. 열대기후 지역의 특징은 매우 덥고 습하다. 우리 습식 사우나랑 비슷하다고 했죠. 그래서 바닥의 열로부터 이렇게 통풍이 되기 위해서 바닥을 띄워놓는 고산가옥의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네요. 1년 내내 우리나라 한여름 같은 엄청 덥고 습한 날씨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같은 열대기후 지역이라도 산 정상, 그것도 아주 높은 산 정상은 기온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지금 1년 내내 봄이라고 해서 시원하게 이렇게 지내는 모습이 있죠. 고산 도시는. 이게 과학적인 원리인데요. 산 정상은 춥잖아요. 그게 진짜로 추워요. 해발고도가 1000m 올라가면 1000m당 약 5도 정도 기온이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열대기후 지역의 여기 여름에 평균 기온이 예를 들어서 뭐 30도다. 30도 빨간색으로 쓸까요? 그러면 30도가 이제 만약에 해발고도가 아주 낮은 곳에서 30도였을 때 해발고도가 3000m 높아지면 지금 1000m당 5도니까 3000m면 15도가 떨어지죠. 그럼 이 고산 도시는 3000m 올라가면 1년 내내 평균 약 15도 정도 되는 거예요. 15도면 우리나라 시원한 봄 날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같은 열대기후 지역이라도 하더라도 고도가 높아지면 시원한 기후가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는 사람들이 시원하니까 많이 살았겠죠. 자,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열대기후 지역에 대부분 다 뜨겁고 덥고 습하지만 이 지역에서도 고산 지역은, 그러니까 아주 높은 곳에 있는 지역은 봄 같은 날씨, 그래서 우리가 항상 봄 같다 해서 항상 상자를 쓰고 봄 춘자를 써서 상춘기후가 나타난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부터 고산 도시가 이 산 높은 곳에 발달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열대기후 지역의 대도시들은 고산 도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에콰도르의 키토라든가 또는 볼리비아의 라파즈, 뭐 이런 도시들이 되게 엄청나게 큰 도시들인데 요 고산 도시에 이렇게 엄청나게 수천 미터 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산지 지역의 인간 생활 모습 살펴봤는데요. 그럼 사례 지역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인 사례 지역은 남아메리카의 안데스 산지, 안데스 산맥도 4000m 이상 높은 곳이 많죠. 여기 에콰도르 키토, 볼리비아 라파즈 전부 안데스 산지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알프스 산지,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대표적인 지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렇게 표시해주고, 안데스 산지에서는 독특한 그
옷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여기가 워낙 높다 보니까 자외선이 세요. 그래서 이 태양의 자외선으로부터 이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챙이 이렇게 긴 모자가 발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데스 산지의 그 원주민들 모습을 보면 되게 모자가 긴 거를 쓰고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알프스 산지는 그 우리가 목동이 양떼를 끌면서 노래 부르는 뭐 그런 모습 많이 생각을 할 텐데, 실제로 겨울과 여름에 이렇게 위아래로 산을 오가면서 생활을 합니다. 이 양치기가 왜 그러냐면, 그 아까 말했죠. 이렇게 기온이 차이가 나는데 겨울에는 춥잖아요. 그러니까 더 따뜻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고도가 낮은 쪽으로. 낮아지면 더 뜨거워지니까. 반대로 여름에는 더우니까 이렇게 위쪽으로, 시원한 저 언덕 위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양이나 이런 것들을 이동하면서 유목을 하는데요. 이렇게 이동하면서 유목을 한다고 해서 이 지역에서는 이런 이동하면서 유목하는 것을 이목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목인데 이동하니까 이목이겠죠. 그래서 알프스 산지에서는 이목 생활이 나타난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한 거 하나씩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평야 지역의 모습입니다. 평야 지역은 아무래도 산지 지역보다 해발 고도가 낮고 평평하고 경사도 완만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전부터 많은 곡식을 재배하고 사람들도 많이 살았어요. 생활 모습을 보면요, 넓은 평야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큰 강이나 하천이 있다면 여기는 뭐가 좋냐면 그림처럼 농사가 아주 잘 됐습니다. 그래서 농업이 과거부터 발달을 했고요. 그래서 아주 옛날부터 인구 밀도가 아주 높은 대도시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농업이 발달하고 인구 밀도가 높은 곳 어디가 있죠? 지금 전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높은 곳, 인구가 큰 것이 인도, 중국이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아시아에서 벼농사를 짓는, 이런 평양에서 벼농사를 짓는 지역, 인도와 중국이 인구 밀도가 아주 높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평야 지역에는 아무래도 사람들 먹여 살릴 곡식이 많으니까 인구 밀도가 높구나. 그리고 추가로 여기 관련해서 세계 4대 문명 지역 있죠? 전부 다 평야에 이렇게 큰 하천이 흐르는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4대 문명이니까 당연히 고대 시대에 인구 밀도가 높았던 곳이겠죠? 그런 식으로 사람 살기가 아무래도 산지보다는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만약에 평야지대는 그 산은 기차가 가기도 힘들고 도로도 놓기 힘들잖아요. 근데 뭐 땅이 평평한 곳이야 예전부터 도로가 많이 놓였으니까 이런 곳은 교통이 많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또 인구 밀도가 높은 곳에서도 이렇게 도시가 발달을 했다. 지금 그림 보면 이렇게 길이 교차하는 교통이 편리한 곳에 도시가 발달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길이에요. 길을 표시한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해안 지역인데요. 해안 지역의 특징은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곳에서 이렇게 중간적인 생활 모습이 많이 나타나죠. 일단 바다와 가까운 곳이니까 물고기를 잡으면서 많이 예전부터 살아왔고요. 그리고 우리가 굴, 김, 미역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나요? 김 많이 먹죠. 미역이나 이런 거는 바다 속에서 농장처럼 얘네를 기르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가 바다 속에서 일정한 곳에 가둬져 가지고 막 자라나요. 그럼 그걸 수확하는 건데 그런 거를 양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식업 이런 것들이 발달했다. 굴 양식, 김, 미역 양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조차, 밀물과 썰물, 그러니까 밀물이라는 게 쭉 물이 들어왔다가 썰물 쭉 빠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그곳에는 갯벌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갯벌을 막아가지고 바닷물이 쭉 들어왔을 때 가둬놓고 그 바닷물을 말려서 만드는 아주 유용한 게 있죠. 우리가 많이 먹는 바로 소금을 얻습니다. 그 소금을 얻는 곳을 우리가 소금 염자를 써서 염전이라고 하는데요. 과거부터 이렇게 갯벌에서는 염전을 이용하기도 했다. 자, 최근에는 이런 바닷가 근처에서 무역을 하기가 좋았기 때문에 큰 배로 외국과 그 자동차를 막 수천 대씩 싣고 이렇게 왔다 갔다 물건 팔고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항구가 발달했고 항구 주변에 산업단지가 이렇게 발달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산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산업단지가 여기 지금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컨테이너가 막 쌓여 있고 여기 배에 지금 실려서 수출과 수입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산지 지역과 평야 지역, 해안 지역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좀 독특한 지형이 나타나는 곳에서 이걸 뭘로 이용하고 있을까, 이런 내용인데요. 좀 뭐 독특한 지형은 사람들이 보기에 되게 경탄할 만하잖아요. 감탄하고 와 정말 신기하다, 이게 자연이구나, 막 이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이런 지형들을 관광 자원으로 많이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 지역 베트남 할롱베이인데요. 검색해보면 바다인데 이렇게 섬 같은 뾰족뾰족한 섬들이 엄청나게 많이 떠 있습니다. 요게 세계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할롱베이인데
여기도 당연히 이런 거를 관광지로 많이 이용하겠죠. 베트남의 제일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을 탑 카르스트라고 하는데요. 뭐 이거는 나중에 세계지리나 이런 것들을 배우면 자세히 알겠지만 석회암이 빗물에 녹아서 이렇게 남은 뾰족뾰족한 지역들만 남아있는데 거기 바다에 있어가지고 독특한 지형이 형성이 된 거고요. 다음은 뉴질랜드에 또 독특한 지형이 있어요. 여기는 온천인데 온천은 밑에 마그마가 있죠. 근데 마그마가 열이 온천에 좀 세게 가해지면 이 온천이 갑자기 막 끓다가 한번 슉 위로 폭포수처럼 이렇게 폭포수는 반대지만 쭉 올라온 경우가 있습니다. 분수보다 더 크게. 자, 요런 온천을 화산 지형에 있는 온천을 간헐천이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이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구경도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간헐천이나 탑카르스트 같은 지형을 관광자원으로 이용하기도 한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자, 지형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내용은 지난번에 기후와 관련해서 좀 오늘날에는 그런 기후나 척박한 자연 환경에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적응하고 있는지 그냥 대표적인 2개 사례 정도만 살펴볼게요. 자, 여기는 열대기후 지역인데요. 열대기후 지역에서는 매일매일 비가 아주 쏘내기가 크게 옵니다. 매일 고온 다습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나기 때문에 다니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빌딩이 쭉 이어진 거리에 투명한 이런 막 같은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나라의 처마랑 비슷한 그런 게 인도에 쭉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설치가 됐다고 합니다. 그럼 이것도 기후를 극복하고 있는 거겠죠. 이런 것들을 회랑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회랑이 나오면 열대기후 지역에서 이렇게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설치물이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건조기후 지역인데요. 건조기후 지역은 오아시스 주변에만 특히 사막에 물이 있고 나머지는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식물이 살기 힘들었죠. 그런데 오아시스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이런 곳까지 우리가 인공수로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인공수로에서 물을 끌어다가 주변에 주면 여기 주변에도 농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인공수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관계시설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런 관계시설의 발달로 이 건조기후 지역에서도 농사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막에서 특히 사막 한가운데서 사우디아라비아 막 이런 데서 먼 곳에서 이렇게 물을 쭉 끌어와가지고 쫙 이렇게 주면서 그 농사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지형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안과 평야 지역 그리고 산지 지역 각각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주시고 머릿속으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